한시 자유로운 여행 30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정호를 한번 구경을 갈까 합니다. 오늘 우리 동정호 여행에 동행해서 도와주실 분은 맹호현 선생인데 이미 예전에 우리가 과고인장이라는 시에서 옛 친구를 찾아가는 시를 통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작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호연은 689년에서 740년까지 산 분인데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고 이름은 호연이고 자도 호연입니다. 이 호연지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호는 농문거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농문산에 숨어 살면서 평생 시 짓는 일로 살아간 분입니다. 40세 때 장안에 나가서 시로서 이름을 알리고 당시에 그 왕유, 장구령 등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는 왕유의 시풍과 비슷해서 격조 높은 시로 산수의 아름다움을 읊어서 왕유와 함께 산수 전원 시인의 대표자로 불리며 왕맹으로 칭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정호, 이 맹호연의 임동정이라는 시를 보기 전에 동정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호는 옛날에는 운몽 또는 구강 또는 중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강의 중류인 형강 남한에 위치하고 악양, 명나, 상음, 망성 그리고 남현 등의 여러 도시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동정호라고 하는 이름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호수 안에 동정산, 지금의 이제 군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려졌다고 그러는 거죠. 한때는 800리 동정호라고 칭해지는 중국 최대의 담수호였으나 지금은 4개 하천에서 흘러드는 이제 퇴적물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장강의 진흙과 모래들이 유입되어서 점차 축소되어 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던 파양호가 제1의 호수가 되었고 동정호는 제2의 담수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명승이 많은데 그게 악양루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두보 선생님을 모시고 악양루의 올라를 감상을 해봤습니다. 호남성 북부와 장강 남쪽 언덕에 위치한 이 동정호는 강서성 북부의 파양호, 앞에 설명했죠. 또 강소성 남부 및 장강 삼각주 남부의 태호, 그리고 강소성 홍택현 서부에 있는 홍택호와 더불어 중국 4대 호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맹호연의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정 8월 호수평하여 함허 혼태청이라 기증 운몽태기요 파감 악양성이라 욕제무주즙하니 단거치 성명이라 좌관 수조자하고 도유 선어정이라. 이 시는 오원율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율시는 그 2, 4, 6, 8, 9가 아분이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첫 번째 구도 아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 청, 성, 명, 정 이것이 같은 울림의 소리인데 중국어로 발음하면 핑, 칭, 청, 밍, 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가 이제 제목이 임동정입니다. 동정호의 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판본에는 임동정 상 장승상 동정호의 임에서 장승상에게 올린다 또는 또 망동정호 증 장승상 동정호를 바라보며 장승상에게 바친다 드린다. 이때 장승상은 아마 장구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그 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8월 호수평. 8월에 호수가 8월이 되어서 이제 물도 가득한데 호수가 잔잔하여서 함허 혼태청이라. 함은 이게 머금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을 머금었다?
즉 하늘이 거기에 비친 것이죠. 호는 혼연일체, 태청도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하늘을 머금어서 하늘이 비치니까 머금은 것이 마치 하늘과 호수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연에서는 기증 운몽택이요 파감 악양성이라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몽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초나라 때의 그 늪지대였는데, 본래는 장강 남쪽에 운택이 있고 북쪽에 몽택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축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연못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호북성 남부, 즉 동정호 북쪽 언덕의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몽택은 동정호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서 연무처럼, 안개처럼 피어나고, 그리고 또 동정호에 물결이 있는데 이것이 악양성은 그 동정호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의 악양성을 막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서 여기서 기증과 파감이 대꾸가 되고 운몽택과 악양성이 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네 구에서는 그 경관을 쭉 얘기했다면 뒤 네 구에서는 본인의 어떤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를 보면 욕제무주주파니 단거치성명이라. 욕제라고 하는 것은 건너고자 한다 하는 얘기예요. 건너고자 하지만은 즉 배도 없고 노도 없으니 단거치성명이다. 단지 이게 단은 이게 단정하게 거한다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한가로이 집에 살며 밥이나 축내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 뭐에? 성명은 당시 현종 때 개원의 치라고 해서 정치가 잘 돼 있는데 그런 때 나아가서 무언가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좌관 수조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앉아서 멍하니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를? 드리울 숫자에 낚시조자죠.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노라니 도유선어망이라. 도는 공연히, 무리도자도 되지만 공연히 괜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뭐를? 고기를 잡는 거. 고기 잡는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자신의 심정이 은근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얼핏 보면은 동정호의 자연 경관을 노래한 시인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높은 관직의 귀인에게 이 시를 보여주어 가지고 벼슬을 구하려고 했던 갈록시입니다. 간이라는 건 구할 간자예요. 그래서 복록을 구하다. 이제 벼슬자리를 한번 구해서 하려고 보내주는 건데 일종의 자천서, 즉 자기 추천서의 성격을 갖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종 개원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장구령이 승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맹호에는 장안에 가서 이 시를 장구령에게 보여주고 벼슬하려는 뜻을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고 양양의 농문산으로 들어와서 평생 거기에 은거하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연에서는 8월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동정호를 바라보니 물결이 잔잔할 때는 거대한 거울 같아서 하늘이 호수에 비친 것이 마치 호수가 하늘을 머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호수가 혼연일체로 하나가 돼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호수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을 세상이 평온하고 천하가 태평한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이도 있지만 그냥 동정호의 광활한 경관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연에서는 좀 더 시야를 넓혀보니
동정호 북쪽의 늪지대, 즉 운몽택에서는 열기로 수증기가 이렇게 피어서 연무가 되어서 피어오르고, 바람이 불어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니 동정호 동쪽에 위치한 악양성을 뒤흔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또 당나라의 국력이 왕성해서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위세가 온 세상에 펼쳐짐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아부하는 좀 시를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대로 동정호의 웅혼한 기세를 잘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연에서는 경치를 보면서 감정을 일으키는 형식입니다. 동정호를 건너고 싶지만 배도 없고 노도 없다고 했어요. 즉 이는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큰 뜻을 펴보고 싶지만 길이 없음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종 때 잘 다스려지는 개원에 치에 그저 그냥 집에서 밥만 축내면서 허송세월 하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맹호연도 사실은 처음부터 은둔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벼슬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호숫가에서 낚시질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기뻐하는 것을 마냥 부러워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이수에서 고든 낚시를 들이우고 자신을 알아줄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서백, 나중에 이제 문왕이 되었죠. 그분을 만나서 태사가 되어 주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 되었던 강태공의 고사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실로 이때 실제로 장구령은 그 현종에게 발탁되어서 그 훌륭한 그 승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장승상이 자기를 벼슬길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이 안에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시는 경치를 묘사한 전반 4구절과 또 자신의 희망과 포부를 토로한 후반 4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의 표현이 완곡하고 기세가 웅장하면서도 비유가 적절하고 전고를 인용함이 절묘해서 시인의 탁월한 재주와 감정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천고의 명시로 애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연의 기증과 파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시 가운데서 인구에 회자되는 명구입니다.